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간다. 딜사이트 S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번 주, 저번 주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상반기와 하반기와 많이 달라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앞서서 주가들의 항방성도 되게 궁금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닝 시즌이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른 반도체 주들로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물론 잠정치이기는 합니다만 원체 잘 나왔다 보니까 이 반도체주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올라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눈길 줘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수익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한양행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지난주 화요일에 받았거든요. 근데 벌써 수익률 10%가 도달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한 14% 급등 나오더라고요. 네.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지금 자리 홀딩일까요? 네, 지금 자리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신고가 랠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도 호재가 갖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는데 8월 달에 레나자 FDA 승인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본다면 신고가도 올라가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HLB랑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게 HLB 같은 경우보다 유한양행 뒤에는 이제 존슨앤존슨이 있기 때문에 허가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강세인 섹터에서 유한양행 정도는 들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10만 원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네. 이 목표가 유지하면서 10만 원을 찍었을 때 그때 추가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AS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전략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유한양행 너무 높은 자리에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했었는데 네. 더 간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단숨에 1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홀딩해 보자 말씀 전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정호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아봐야 되겠죠.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호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혹은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전문가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QR코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카메라 열고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자, 삼성전자향 장비 쪽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요. 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마킹 장비 1위네요. 네, 레이저 마킹 장비 국내 점유율이 95%고 세계 점유율로는 60%를 달하고 있는데 레이저 마킹 장비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디램이나 이런 부분에 어디에 사냐 그리고 제품을 식별번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마킹을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걸로 시작했던 회사인데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세계 점유율도 올라가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가장 문제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 위치가 있냐 없냐 그걸 나타내는 거는 제품의 경쟁성이라고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킹 장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걸로 관해서 레이저 기술로 쏟아서 이제 점차 HBM 유리기판까지도 점차 확산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HBM으로도 묶이고 네. 유리기판 쪽으로도 묶이잖아요. 자, 먼저 HBM 단수 증가 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포인트가 찍혀 있는데 어떤 관점일까요? 네, HBM 단수 지금은 뭐 8단, 12단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HBM 5세대입니다. 이제 HBM 6세대로 넘어가면 12단, 16단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미션이 되게 좀 끔찍해요. 왜? 단수는 올라가는데 높이는
두께는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A4 두께가 얇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본다면 커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더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커팅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레이저 커팅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HBM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HBM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HBM 단수가 올라가는 세대가 바뀌어버리면 한층 더 이오테크니스 같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지금이 이제 HBM3E 12단까지 나와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그게 5세대입니다. 내년에는 6세대, HBM4, 그 이후에는 4E 이렇게 올라갈 텐데 단수가 계속해서 쌓일 때마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으로 풀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는 유리기판 시대 다크호스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오테크닉스가 유리기판 대표 주자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대표 주자까지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뭐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OLED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의 다 레이저 쪽으로 분산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오테크닉스에서 왜 유리기판 쪽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본다면 유리기판 시대로는 언젠가는 갈 거다라고 많은 점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 발열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유리기판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더욱더 빠른 부분이다. 그래서 각 SK나 삼성이나 계속적으로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유리기판 쪽에서 왜 다크호스냐? 유리기판도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구멍이나 이런 홀 가공을 할 수 있게 UV 드릴링 이쪽이 이제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본다면 미래 기술적으로 HBM 플러스 유리기판 이쪽까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의 미래 성장성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좀 제가 눈여겨 보이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 시대인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이 좀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는 AI가 강한데 코스닥에서는 그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마침 이오테크닉스가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눌림자리에서 갖고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 즉슨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오테크닉스 현 시점 진입 어느 자리에서 가격 들어가 볼까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고점을 찍어주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고 내려왔네요. 있고, 네,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고 이제는 슬슬 반등할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왜냐하면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한 번에 거래량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때가 언제냐면 삼성에서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통과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저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삼성 쪽으로 많은 분들이 치중돼 있다라고 보시는데 매출적인 분명은 삼성 쪽으로 많지만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쪽 이쪽도 계속적으로 납품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HBM 시대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이오테크닉스 지금 자리 19,700원 이하에서 진입 괜찮다라고 19만 7천 원. 예. 19만 7천 원에서 진입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내려와 있는 네, 맞아요. 상황이네요.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또 강하게 지난주 한 주에만 한 10% 넘게 네. 올랐더라고요. 지금 바닥 다졌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8만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이오테크닉스 말고 장비 쪽에 소부장 안에서 장비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워닝 아이피스도 눈이 많이 가요. 워닝 IPS. 워닝 아이피스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 워닝 아이피스 이 두 종목이 좀 집중된 모습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좀 미래 비전 쪽으로 좀 더 강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 워닝 아이피스도 못지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했는데 두 종목 중에서 되게 선택하기가 되게 애매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미래 성장성으로 좀 손을 들어준 부분 이오 테크닉스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를 최선호주로 그리고 차선호주로 원익 IPS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뭘 가져올지 고민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그 흐름 놓고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풍력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해서 들고 오셨네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CS 윈드 많이 지금 시장에서 왜 CS 윈드를 갖고 왔냐라고 많은 그러게요. 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를 갖고 와야지 반도체 뭐 이런 종목을 갖고 와야지 왜 하필 친환경 에너지를 갖고 왔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지금 차트상 그리고 갖고 있는 재료 이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CS 윈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자회사 어닝 쇼크로 1분기 적자였는데 2분기 회복. 기저효과도 좀 클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는 뭐 7월 달로 오면서 실적을 많이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반에는 CS 윈드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그 부분에서부터 계속 차트는 꼬꾸라지면서 안 좋은 모습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수급세가 많이 안 좋아진 엎친 데 격친적으로 1분기 실적까지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친환경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본다고 한다면 자회사에서 약 500억 정도의 손실이 연결로 가면서 CS 윈드까지도 어떻게 보면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자회사에서 이제는 단가나 판가나 이런 부분을 올리는 부분을 고객사와 협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매출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분기에 나왔던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은 단기성 악재지 이게 장기성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친환경 한 번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세 사실 수혜가 좀 많이 된 쪽인 네. 것 같은데 CS 윈드가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가 영국과 베트남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섹터들이 안 좋아질 거다 하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정책 중에 뭐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풍력도 많은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존 설치비 대비 육상 풍력은 2배, 태양광도 2배, 해상 풍력은 4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만큼 어떻게 본다면 영국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만큼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메리트 있는 부분이고 세계 1등 풍력 발전은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더 미국에서는 좀 친환경적으로 우호적인 부분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나오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본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상 풍력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베트남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베트남 기업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리백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은 약간 국영 쪽으로 많이 기업들이 돼 있어요.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제는 법률을 어느 정도 바뀌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좀 더 힘써주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법인에 갖고 있는 CS 윈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법인을 갖고 있다. CS 윈드 말씀 주셨고 원체 이제 베트남 쪽에서 친환경 정책을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혜 볼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제 CS 윈드 공개가 됐을 때 가장 걱정됐던 건 트럼프 재집권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재집권 되면 친환경 발목 잡힌다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리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의 표밭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텍사스 쪽입니다. 근데 텍사스가 미국에서 풍력 발전해가지고 지금 1등입니다. 주에서 1등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풍력 발전을 못할 수가 있냐? 텍사스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은 건설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풍력을 바로 멈추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액션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집권 때 풍력 발전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2017년도에 2151메가와트에서 16,969메가와트로 급증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역대급 수치로 증가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언론 플레이로 계속적으로 IRA 법안 폐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이든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약간 이런 부분, 표심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IR 법안이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다 통과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트럼프 마음대로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친환경 에너지, 지금 트럼프는 화학 에너지 쪽으로 많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는 미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태양광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좀 더 손을 들어줄 만하다. 왜냐면 꼭 굳이 태양광은 약간 캘리포니아주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바이든 표밭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풍력은 텍사스 쪽으로 집중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친환경 쪽으로 힘을 쏟는다고 하면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더 힘을 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제재를 한다고 해도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넘어갈 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원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밭이 텍사스로 몰려 있기 때문에 텍사스는 풍력을 좀 주력으로 하는 구조이다 보니 좀 더 힘을 받아갈 거다라는 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윈드 주가 위치가 어떤지 궁금한데 살펴볼게요. 네, 차트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차트를 좀 크게 보자고 한다면 지금 과거에 있는 저점 구간까지도 찍어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손절가보다는 목표가가 좀 더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저점을 해친다라고 하면 네. 과감하게 손절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1분기 때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고 이번 연도 매출이나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와줬던 부분이 있어요. 풍력은 약간 시큰둥했던 모습인데 태양광이 가고 그다음 항상 풍력이 갔던 부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순환매 섹터 중에 이제는 풍력이 어느 정도 반등의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번 연도 실적 기대감도 또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 48,000원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원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네,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 좀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매물대가 많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안 터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줘야 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다. 너네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악세를 보고 있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준다고 한다면 얘네 돈 잘 벌고 있었구나. 친환경 이제는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친환경으로서 악재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찍히는 숫자, 실적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오는 만큼 그 부분을 시장의 투심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이 떨어진 만큼 그 자리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윈드 두 번째 추천주였었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4,0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면 이정우 전문가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혹은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도 카메라 열고 찍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